아,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네, 선생님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학교인데 학교 컴퓨터가 이게 카메라랑 마이크가 안 돼서 제 핸드폰으로 접속을 같이 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지 보고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서 한 잠시 후 한 1, 2분 정도 뒤에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연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부영 선생님께서 연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 공모전 출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에듀테크 잘 쓰고 계실 거고, 당연히 열심히 쓰고 실전에서 우리 현장에서 이 에듀테크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 수업이라던가 또는 공모전 출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그러한 노하우들이나 팁들, 이제 박수영 선생님께서 삼태중학교 박수영 선생님께서 많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자 박수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함태중학교에서 근무 중인 역사교사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방금 창현 쌤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수업 관련돼서 연구하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면서 공모전 출품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공모전 출품하면서 이제 에듀테크 관련된 이제 수업 같은 것들을 준비해 보려다가 이제 이미 제가 활용했던 에듀테크가 이제 많이 살롱에서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어떤 것들을 고민할까, 수업을 할까 하다가 이제 연수를 할까 하다가 에듀테크 활용 공모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혹시 화면이 잘 보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에듀테크 관련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준비했었던 수업 사례들을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제가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할 때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는가, 어떠한 부분에서 좀 디테일을 잡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경험이 많다거나, 아니 뭐 수업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지금 여기 계신 이 쌤은 이렇게 했구나 하는 참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모전에 출품을 하고 이제 입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좀 유효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생각과 좀 자료들을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용민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연수 진행하면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수시로 채팅창 확인하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
이제 우선 제가 공모전에 도전하게 된 배경과 입상 사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공모전을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수업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지, 이쪽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공모전 출품에서 수업안을 작성을 할 때 저 나름의 팁을 어떻게 공유 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이번 사례에서의 이제 초점을 둔 부분은 이제 공모전에서 어떻게 입상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공모전에 대한 의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들이 좀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부터 삼태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뭐 구구티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기르는 이제 앵무새가 이름이 구구였던 게 있어서 이제 그 친구 그냥 이름 따 가지고 네 그냥 지었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에크연이랑 교사성장학교 같은 연구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네 이런저런 뭐 외부 활동이라든가 공모전에 도전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공모전에 도전을 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도전하게 되었는지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아마 2023년 그리고 2024년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갈 때쯤인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맡았던 업무가 이제 3학년 담임,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책임교사, 그리고 생활지도, 이렇게 3 개를 맡았었어요. 이제 2023년도에 이 3 개를 맡으면서 좀 대단히 고생을 했는데, 다음에 그러다가 또 2024년 넘어갈 때 네 또 이 업무를 또 맡았습니다. 네. 담임 교사랑 네 학폭 전 책임교사, 생활지도, 이 업무를 또 맡게 되면서 이제 좀 고달픈 교직 생활이 좀 이어졌었었는데요. 이제 점심시간에 계속 막 상담도 하고 이제 사안 보고서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안이 막 급각 막 갑자기 몇 개씩 터질 때는 이제 쉴 시간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때 23년도, 24년도에 이제 제가 급식을 끊었었거든요. 이제 계속 상담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밥을 계속 한 달에 한 3번 먹었나? 4번 먹었나? 진짜 그럴 정도로 시간이 없어서 계속 막 거르다 보니까 밥 돈도 아까워서 이제 급식을 끊을 정도로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득 '야 교사인가 뭐 경찰인가.' 그런 현타를 느끼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에크연이랑 교사성장학과 같은 이제 연구의 존재를 좀 접하게 되었고요. 마침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연수를 좀 찾아보다가 제가 들었던 연수가 이제 우리 연구의 이제 대표 쌤이신 동쌤의 연수를 찾아서 또 듣게 되었습니다. 딱 이때 연수를 2024 초학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연수를 들으면서 에듀테크 관련된 내용들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전까지는 뭐 연구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에듀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아예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때 동쌤 연구회 듣고 여기 연수 듣고 연구회 같은 것들을 좀 접하게 되면서 네 알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모전 같은 것도 처음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전까지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아예 몰랐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와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그렇게 이제 공모전 정보를 접하고 나서요. 이제 작년에 처음 한번 도전해 봤어요. 이제 작년에 이제 초반기쯤에 이제 열렸던 공모전인 것 같은데, 이제 해리메디 출판사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공모전이었고요. 진짜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뭐 아무런 입상 사례 같은 거 살펴보는 거 없이 그냥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도전했었고요. 이제 수업안 작성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제목이라든가 뭐 수업 흐름 뭐 이런 것들 고려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그냥 대충 네 무턱대고 출품을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네 입상하지는 못했고요. 첫 도전에 입상한다는 생각을 버렸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후의 연수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좀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쌤 뭐 이런 공모전 연수를 들어보면서 이제 날짜는 해당 날짜가 아닌데요. 이제 이전에 아마 교사성장학교 자율연수에서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보면서 '아 내가 이제 준비했던 것은 내가 이때 출품했던 것은 진짜 뭣도 아니구나.'라는 좀 반성 아닌 반성도 했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입상 사례를 찾아보다가 다시 한번 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곳이 작년에 진행했었던 2024 보험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에서 출품을 도전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때 당시 연수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입상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공모전에서 좀 입상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제 본선 진출 처음 문자를 받아봤을 때 이제 그 감동이라든가 그 감정이 좀 당황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기쁘고 보람찼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고 도전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좀 수업 설계랑 연구에서 오는 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수업을 고민하고 수업안 보고서를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오는 성취감이라든가 뭐 보람 이런 것들도 느껴질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찾아보고 도전해 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공모전에 도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그때를 좀 경험 삼아 가지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성취를 얻을 수 있는 이 원동력으로 이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제가 입상했던 공모전의 수업 사례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제가 공모전을 출품하면서 이제 수업안을 작성을 할 때 제 나름대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을 법한, 혹은 포인트가 되었을 법한 했던 부분에 좀 밑줄을 그어 봤습니다.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보험문화 수업안 경진대회에서는요. 이제 3.1 운동을 주제로 제가 수업을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요. 이제 감각이라는 것을 주제로 수업의 흐름을 좀 구성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작년에 진행했었던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 콘텐츠 공모전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연계하는 수업 모델로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타임머신으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이 이 타임머신을 통해서 이제 과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상상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해 보는 연계가 되는 수업을 구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과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좀 학생들에게 흥미가 느낄 법한 타임머신 같은 소재로 설정을 해서 학생들의 모의를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인 토의 주제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업의 흐름이 좋았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마 공모전 채점하는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수업을 이제 출품을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수업의 디테일을 늘려 갖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설계했는지 좀 메인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공모전을 출품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할 때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수업을 설계해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이미 했었던 수업 사례를 좀 다듬어 가지고 공모전에 출품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에든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공모전을 확인을 하고 이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좀 주제가 명확한 공모전, 예를 들어서 뭐 보험문화 수업안 경진대회라든가 학교 인구교육 수업 경진대회라든가 이렇게 명확한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괜찮은 사례인 것 같고요. 이제 반면에 좀 어떤 특정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수업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주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서는 이제 이미 진행했던 수업을 활용을 해서 다듬어서 출품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괜찮지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공모전 입상한다.'라는 사례로 봤을 가능성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부분이 이제 공모전을 확인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업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디테일을 조율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입상 사례를 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제 입상 사례를 확인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이런 공모전 주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자료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입상 사이트를 확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수업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제 좀 유의점이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수업 분위기가 비슷하거나 뭐 수업 활용하는 뭐 흐름에 있어서 좀 겹치게 되면은 이제 뭐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 모르게 이제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하고자 이제 입상 사례들을 확인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이제 수업 사례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수업 사례를 다듬고 이제 설계를 하는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 공모전을 만약 준비를 하게 되거나 출품하기 전에 반드시 입상 사례를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 이 정도 규모로 진행이 되는구나. 한 이 정도 규모로 수업 이제 공모전이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 공모전을 준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같은 것들 활동을 구성을 할 때 이제 AI의 힘을 좀 빌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업의 구체적인 주제라든가 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만 해도 수업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영감을 얻고 활동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공모전의 주제나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명령을 함께 입력함으로써 조금 더 주제에 적합하고 세부적인 수업 활동을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AI를 활용을 해서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이제 방안들을 AI가 좀 제시를 해 주거든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제 수업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거나 어떤 식으로 화성 활동들을 구성을 할 수 있을지 좀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다만 이 활동 AI가 제시해 줬던 이 활동들을 그대로 뭐 복사해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구상했었던 이제 초점을 두는 활동들이라든가 주제를 바탕으로 좀 아이디어만 빌려서 아이디어나 글감만을 빌려 가지고 구성을 하기 위한 도움을 얻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수업을 구상하면서 이제 좀 신경 쓰는 부분은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1 차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후 차시로 넘어가면서 수업의 내용 요소를 심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키우고자 하는 역량의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수업의 규모를 확장시키거나 하는 등의 이렇게 좀 확대되는 뭐 크레선도와 같은 확대되는 측면에서 수업의 자연스러운 수업의 연결이라든가 확장을 좀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1-2 차시 때는 수업 활동에서 이제 카웃이라든가 아니면 뭐 제 퀴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 내용을 점검하든가 아니면은 사료를 탐구해서 이어지는 뭐 글쓰기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2 차시 수준에 서서 진행을 한다면요. 이제 더 나아가면 차시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제 학생들의 실천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라든가 아니면은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확산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수업 활동을 조금 더 실천의 측면을 두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고 심화시켜 나가면서 수업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 이제 수업안을 작성을 하거나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도 더 자연스러운 흐름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자연스럽게 수업안에 대한 내러티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읽히고 조금 더 인상에 깊게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수업을 설계를 하고 '어떻게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수업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이제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2025 학년도 보문문화 수업안 경진대회에서 이제 수상했던 수업 사례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때 대상을 수상을 해서 이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3 차시 수업을 가지고 이제 출품을 했었고요. 이제 수업의 전체적인 주제는 영어랑 역사의 융합 수업으로 저랑 이제 저희 학교에 계시는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역사 영어의 융합 수업으로 이제 8.2 강화 회의 그리고 이에 관련된 독립운동 이런 부분을 주제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1 차시에서는요. 이제 사료를 기반으로 했던 이제 시뮬레이션 모의 재판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의지 아니면은 일제 침략에 대한 안타까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주제로 삼고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2 차시의 활동에서는 이제 8.2 강화 회의의 특사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영어 연설문을 작성을 하고 영어 연설 스피치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직접 독립 의지를 실천을 하고 참여하는 참여를 이룩하는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 차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주제로 굿즈를 제작을 하고 사회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제 독립 의지를 자신이 다졌던 독립 의지를 사회적인 가치로 확산시켜 보는 활동으로 흐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과 참여, 확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참 확대가 되는 움직임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었고요. 이제 각 수업 차시마다 이제 수업의 학생들에게 수업의 몰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차시에 이제 표지 이야기를 좀
제공을 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역전 재판이 일어나는데 너가 이제 변호인단이 되어서 아니면 판사가 되어서 이제 당시의 역사적 판결을 바꿔 봐라." 이런 식으로 좀 미션 카드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좀 몰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이거 2차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김규식 선생이 "뭔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너가 대신에 그 연설문을 작성하고 대신에 연설할 수 있는 특사로 참여를 해라."라는 미션 카드.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이제 "너의 연설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아서 독립 자금을 조달해 주었다. 그 조달되었던 독립 자금을 바탕으로 굿즈를 제작을 해서 이제 좀 독립 의지를 확산시켜 보자. 우리의 독립 의지를 펼쳐 보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학생들의 몰입이라든가 수업 흐름을 내러티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수업의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업 활동을 구성을 할 때 저의 뭐 아이디어라든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저의 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공모전 수상에서 이제 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전 수업에서 이제 좀 킥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 이제 다른 수업들과 있어서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부분에서 있을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수업을 좀 차별화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요. 이제 제목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연구대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공모전에 출품을 할 때 그 수업에 이제 제목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제목 부분에서 좀 킥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출품작의 제목이 수상 여부에 큰 여부를 직결된다라고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그래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첫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심사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게는 적게는 몇십 개, 이제 많게는 몇백 개가 넘는 작품들을 이제 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보면은 사람이 그분들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질리거나 아니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 제목 부분에서 크게 이끌림이 있다면은 '한번 집중해서 봐 볼까?' 하는 심리가 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목 부분에서 네 좀 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발표 심사가 있는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발표 초반 부분 때 이 제목을 함께 의미를 언급하면은 더욱더 큰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이건 제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보험문화 수업한 경진대회 본선 심사 발표를 다녀오면서 이제 발표는 제가 하지 않고 발표는 저희 학교에 이제 영어 쌤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제 발표를 진행하셨을 때 발표의 첫 부분에 딱 인사를 하고 이 수업 공모한 제목을 말씀드리고 이 의미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딱 의미를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오. 아." 이렇게 끄덕이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뒤로 이제 단 한 번도 이제 뭐 시선을 돌리거나 뭐 다른 데에 뭐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거 없이 쭉 집중을 해 주셨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임팩트 있게 좀 수업 제목을 짓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발표 심사 부분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네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제 친구 제 같이 나갔던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지었던 부분인데 이제 너무 저희가 생각하면서도 이제 너무 잘 지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라 이 부분을 발표 심사 때 언급을 하면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안의 제목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발표 심사 부분에서는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수업에서의 차별화 요소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업 내용에서의 좀 차별화 요소라든가 킥을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수업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업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활용하시는 에듀테크 도구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차별화 요소를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에듀테크를 통해서 차별화를 넣는 방법은 이제 저도 다양한 에듀테크를 다루지는 못하고 이제 학교 환경상 이제 디지털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복잡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간 에듀테크를 쓰기보다는 이제 수업의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흐름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차별화 요소를 좀 주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동쌤께서 대상을 수상하셨던 이제 사례거든요. 대상을 수상하셨던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공모전에서 저도 이제 수상을 감사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병행을 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하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과거 역사적 상황에 대한 몰입, 이해, 이제 이러한 측면을 좀 키우고자 했었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수업에서는 이제 이 활동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역사적인 상상, 역사적인 판단력, 이제 이런 것들을 키우고자 하는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제 예시를 좀 들어주면요. 이제 1차시 수업에서는 이제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이제 에듀테크가 있어요. 이제 천체를 관측하는 에듀테크인데, 이 스텔라리움을 활용을 해서 과거 조선의 밤하늘을 관측을 하고 좀 더 역사적 상황에 몰입하고 밤하늘을 그려보는 활동, 그리고 이제 투닝을 활용했던 이제 역사적 인물과의 가상 인터뷰 활동을 통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인물을 잘 이해해보는 활동, 그리고 이제 영화 천문을 바탕으로 일부 장면을 관람을 함으로써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맥락 등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역사적인 이해를 좀 증진시키고자 하는, 몰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온라인 수업에 넣었고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제 이를 바탕으로 가상 박물관을 견학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홈쇼핑 기획안, 조선의 이제 과학 기술이라던가 발명품들을 소개하는 이제 쇼핑 기획안을 작성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이 장영실에 대한 이제 좀 변론장이라던가 판결문,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해보는 활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랑 현대를 연결짓는 활동들을 이제 흐름으로 구성했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어주는 타임머신으로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넣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몰입을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보고서에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와 현대를 연결짓는, 그리고 이걸 연결짓기 위한 수단으로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제안을 해서 전체적인 수업의 내러티브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살펴봤던 사례인데요. 이제 보험문화 경진대회 사례고요. 이제 1차 시 AI의 모의 재판과 2차 시의 8일 강화회의 연설 활동, 그리고 3차 시의 국제장 및 캠페인 활동. 이제 이런 흐름에 있었던 수업들을 각 표지 이야기를 제시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활동들을 이해를 하고 좀 더 활동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심사 부분에서 실제 그 동료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하셨던 동료 선생님께서 굉장히 발표를 잘하시긴 했어요. 굉장히 발표를 잘하셨던 부분도 결정적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수업 구성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팁이라던가 수업 구성 측면에서의 팁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부분인 이제 공모전 출품에서 이제 보고서를 제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수업안을 제가 어떻게 작성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성이 이렇게 대부분 되어 있고요. 이제 수업안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이 수업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단순하게 PPT 형식으로만 제출하는 것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제 수업안을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안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 형태가 이제 제출 수업안 표지, 그리고 수업의 개관이라던가 성취 기준, 뭐 기대 효과와 같은 교과 재구성 부분, 그리고 차시별 수업안, 그리고 마지막 학습 자료 부분과 참고 문헌,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의 이제 분량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수업 재구성 부분과 수업안 부분, 이쪽 부분은 거의 모두 필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했을 때 분량을 적게 작성한다 하면은 한 15페이지 업다운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많이 작성한다 했을 경우에는 한 20페이지 살짝 넘거나 20페이지 중반이 넘어가는 분량으로 작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각 파트별로 제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보고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해 왔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주제 첫 부분, 이쪽 개관 파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성을 할 때 크게 네 개의 파트로서 나누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우선 수업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왜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이라든가 문제 의식
부분을 먼저 제안을 하고요. 이제 이와 동시에 최근 교육 흐름의 동향이라든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것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최근 교육 동향을 꼭 저는 언급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공모전에서의 이제 채점 기준이 이제 교육 과정 연계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좀 교육 과정을 고려했다 아니면은 반영을 했다라는 측면을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교육 흐름에서 그리고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수업을 설계했는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수업 주제라든가 수업의 전체적인 차시별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사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례적으로 이쪽 부분을 좀 많이 좀 분량을 잡았었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작성할 필요 없이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좀 줄여도 한 절반 정도로 줄여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을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어떠한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 어떠한 의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안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총 4가지 정도 파트로 나누게 되고요. 이제 이건 다른 사례인데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이 먼저 나왔다면은 이제 이렇게 교육 과정 같은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함으로써 좀 교육 과정에서 좀 표현하고자 하는 키우고자 하는 뭐 포용성이라든가 창의성 이런 것들에 집중을 먼저 해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네, 교육 과정 부분을 먼저 언급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서는 뭐 크게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2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했던 수업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효과 제언 이런 식으로 저는 네, 주제 및 결과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및 결과 작성할 때 제가 뭐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모두 다 작성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좀 AI 도움을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제 AI한테 이제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어떤 수업을 준비를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주제 및 결과 부분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얻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AI한테 이제 좀 명령어를 입력을 할 때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만약에 수업 주제가 정해졌다면은 어떠한 수업 주제를 바탕으로 수업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잘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그대로 쓰기보다는 마찬가지로 AI가 제안해줬던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글감만 참고해서 선생님들의 글로 재구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가끔 가다가 막 이상한 말을 쓰거나 아니면 좀 예전에 이제 교육 동향이라든 그런 걸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고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I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클로드가 글 쓰는 거는 뭐 잘 써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세계의 뭐 AI 중에서 '클로드가 좀 잘 써 주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대 효과 부분이라든가 뭐 지수상의 유의점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기대 효과 같은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크게 2가지 비율로 나눠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본 수업으로 인한 효과, 뭐 교육적인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수업으로 인한 효과라든가 이를 통해서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식 아니면 역량 이러한 것들을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나머지 1 개나 2개 정도의 부분에서는 이제 이러한 본 수업으로 인해서 사회라든가 현장에 미칠 수 있는 효과, 영향 이러한 것들을 함께 꼭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가 이런 공모전이라든가 대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의 의도가 해당하는 수업을 좀 현장에 확산시키고 보급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좀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의의점이 있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작성해 주면은 공모전의 의도와도 좀 부합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이 2가지 방향에서 네 기대 효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의 유의점인데요. 이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을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수업 내에서의 차별점이 있다면은 아까 뭐 목표 시나리오 모형에서 표지 이야기와 같은 이런 차별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수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이제 좀 지도상의 유인점이라든가 주안점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에듀테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함께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이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안내 활용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입, 로그인과 같은 사전 준비를 안내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학습 환경을 좀 원활하게 준비를 한다로 이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 재구성 아니면 평가 계획 이쪽 부분인데요.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저는 차시별 이렇게 수업 활동을 제안을 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역량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글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상, 중, 하로 꼭 나누어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작성하는 양식을 주더라도 항상 꼭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 중, 하로 나뉘는 것 자체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 수업안을 보시고 이것들을 활용을 할 때 어떠한 기준에서 채점을 하거나 이제 어떠한 기준에서 이제 생활기록부에 적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중하로 나눠주면은 좀 활용도 측면에서도 항상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수업안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안을 작성을 할 때 수업안의 형태는 이제 일반적인 수업안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저는 이제 수업안 부분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수업할 거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수업 계획을 담기보다는 이미 진행했던 수업을 소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자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좀 보고서 느낌이 나는 형태로 수업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안의 도입 부분에서는요. 이제 학습 활동에 대한 안내라든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제시하게 되고요. 이 예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영상이 있다면은 해당 영상에 뭐 QR 코드라든가 링크 이러한 것들을 자료로 제시하면은 좀 더 풍성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안의 이제 오른쪽 이 날개 부분에서는 이제 필요한 이제 준비물 아니면은 만약에 거꾸로 학습이 한다거나 이전 자시의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것들 점검을 하거나 이제 에듀테크 뭐 로그인이라든가 회원가입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유의점으로 작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안의 전개 부분을 좀 작성을 할 텐데요. 전개 부분을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업에 대한 글 내용 순서만 있는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활동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습지 양식 그리고 학생들의 사례 이러한 것들을 작게나마 결과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좀 더 꽉 찬 수업안이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우고자 하는 역량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안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활동 제시되는 뭐 기준 같은 거라든가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컴팩트하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는 이제 이 활동에서 활용하게 되는 도구라든가 아니면 에듀테크 그리고 이런 에듀테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함께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테크 활용 부분에서도 교사가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을 유의점으로 함께 작성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최대한 이제 좀 품이 많이 들거나 좀 뭐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수업의 구체적인 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실제 수업의 모습이라든가 뭐 결과물 이런 것들을 담았던 것들을 담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모전과 같은 이런 대회의 주 목적은 이제 학생들의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주 최측의 목적은 수업 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이를 심사하는 위원들이나 혹은 이것을 보고 추후에 활용하게 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이 수업안을 보더라도 이 수업안만 보더라도 수업을 이해하고 '아 이러한 흐름에서 수업이 진행됐구나.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담아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수업 각 차시 수업 정리 부분인데요. 이제 이쪽 같은 부분은 각 차시의 수업 안내라든가 다음 차시에 대한 수업 안내라든가 혹시라도 준비 사항이 있으면은 함께 작성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차시에 만약에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게 있을 경우에 이 에듀테크에 관련된 가입 부분, 로그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좀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함으로써 이제 좀 수업에 실제 수업 시간을 확보한다든가 효율적인 활동을 고려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함께 안내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모든 프로젝트 수업 차시의 마지막 부분, 이제 1 차시, 2 차시, 3 차시가 있다면은 3 차시의 마지막 정리 부분에는 항상 수업 전체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QR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QR 코드 제공하는 것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이 수업안을 보고 마지막에 '아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했구나. 이런 자료들을 수업했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QR 코드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자료 부분인데요. 이제 학습 자료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수업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활용했었던 수업 PPT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학습지 아니면은 활용했었던 사이트나 뭐 에듀테크 이러한 부분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좀 한눈에 좀 보기 깔끔하도록 되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런 QR 코드 형식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PPT를 정리를 하고 이제 학습지라든가 PPT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구글 드라이브 아니면은 패들렛에서 모아 가지고 QR 코드로 마지막에 함께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자료를 좀 정리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것이 이제 보시는 이제 심사위원분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수업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좀 가이드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좀 작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해당하는 이제 수업안이라든가 이런 QR 링크들은 제가 해 드리는 이제 자료에 함께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학습지라든가 PPT, 뭐 학습자의 사례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넣고요. 이제 QR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패들렛이라든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담았던 것들은 다 이제 공모전에서의 의도를 고려해서 이제 확산이라든가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수업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의 초점을 두고 어떻게 수업을 설계를 하고 수업안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 좀 저 나름대로 좀 나불나불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공모전에 출품하는 수업의 내러티브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수업의 흐름이라든가 내러티브를 전체로 구성함으로써 인상을 남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업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공모전의 의도를 고려해서 확산이라든가 활용 측면에서의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활용하시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고 그리고 임팩트 있게 작성해야 된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거랑 자료를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작성하자가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쪽 부분의 연수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좀 서툴고 좀 급하게 진행됐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추후에 나중에 공모전 준비하실 부분이라든가 혹은 좀 준비하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료 공유인데요. 제가 준비했었던 이제 준비하고 제출했었던 수업안의 원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수업 모전을 하시게 되거나 연구서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라든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연락이라든가 뭐 인스타 DM 주셔도 괜찮고요. 잠시만요. 제가 링크로도 제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해당하는 QR 코드의 링크이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연수 교환이랑 그리고 제가 작성했던 수업안들이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도전하실 때 참고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연수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저 혼자 막 와다다다 말하기도 했고 좀 처음 진행하는 연수라 대단히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네
그럼 지금 다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 보고서 퀄리티를 보니까 너무 질도 좋고, 이 미감도 너무 뛰어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하실 때, 이제 그 준비하는 총량이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총량이요? 네. 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점점점 좀 짧아져요. 이제 제가 맨 아, 처음에 좀 틀 같은 걸 구성하기 전까지는 좀 오래 걸렸는데 좀 하나를 좀 작성해 주니까 그냥 작성했었던 활동지 양식이라던가 아니면 학생들 좀 활동했던 거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캡처 떠 가지고 그냥 이미지 줄여서 넣고 하면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편집 부분에서 얼마 안 걸리고요. 크게 걸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업안을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수업 설계 부분에서 이제 수업 설계 부분에서 수업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하거나 이런 설계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 고민했던 것들을 그대로 글로 좀 옮겨 적는 작업이라 이 보고서 작성 부분보다는 좀 이쪽 부분에서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총량은 한 예를 들어서 한 12월 초에 공모전이 열린다고 하면은 한 2주 전? 아니 음, 너무 좀 일찍 준비해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제가 MBTI가 P다 보니까 음, 미리미리 준비하기보다는 한 달 전부터 해야겠다라고 해도 한 본격적인 작업부터는 2주 전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르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을 주시거나 뭐 인스타 DM 주시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주 밤새지 않습니다. 2주 밤새지 않고요. 그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대상 수상했던 사례가 페이지가 28페이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했던 사례들은 페이지 분량이 더 적고 좀 제가 지금 봐도 좀 질이 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좀 더 나름대로의 좀 노하우라던가 아니면은 작성 부분이 좀 생기다 보니까 거의 뭐 특히 이런 주제 및 개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업 자료 구성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그냥 한 뭐 몇 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미지 넣는데 좀 걸리지만 몇 분도 뭐 그렇게 큰 힘이 안 들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반복 노동? 네. 음, 그런 정도만 내 시간이 들고 품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이 학습지를 만드는 게 좀 오래 걸리죠. 저 같은 경우가 좀 제 성격이 그래서 학습지를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이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미르킴버스를 좀 학습지를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학습지 만드는 게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고서 수업안 작성하는 것보다 이 학습지 만드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지 같은 경우 이제 이 학습지의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채점 기준에 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학습지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과도하게 뭐 영혼을 갈아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네, 그렇게 저만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좀 더 시간도 줄어들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가 나름대로 좀 형식이 생기기 때문에 점차점차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네, 감사합니다. 학습 사장도. 네, 이것도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틀이 생겨가지고 내용만 바꿔가지고 네, 입력을 했던 네, 그런 것도 어이고 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은 좀 연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제 지금이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공모전 준비하면서 아니면은 뭐 연구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언제든지 뭐 카톡이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족한 연수 개인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네, 좋은 연수 해주신 박수영 선생님께 네, 큰 박수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진짜
압도적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이 지도안도 그렇고 이 설계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와, 저도 사실 올해 도전을 했다가 한번 떨어지는 경험이 있는 바로서 진짜 한 수가 아니고 몇 수 이상을 박두영 선생님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박수영 선생님의 팁과 노하우 얻어서 우리 올해나 내년에 이제 다 같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지식을 이제 모두 개방해 주신 박수영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에너지 살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은 링크로 접속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11월 달 마찬가지로 에너지 살롱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업 듣는 장면을 캡처를 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으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연수는 저희 언제죠? 잠시만요. 다음 연수는 저희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고대웅 선생님 연수가 있사오니 네, 다음 주 연수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연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현 쌤 고생하셨습니다.